예, 제 내용이 좀 많고 한글로 된 슬라이드도 있으니까요. 우리 포럼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핵심 말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공유부 기본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내년도 장관이 이제 내년도 햇빛소득 마을 100개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100개가 뭐냐, 500개, 1000개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햇빛소득에 관계되는 게 뭐냐,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 말씀 중에 협동조합이나 주민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다 이렇게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햇빛 발전소 같은 걸 만들면 한전은 교통 연결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 오늘은 약간 그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부라고 하면 우리 기후가 공유부죠. 이 기후 시스템이 아주 큰 공유부인데 이 공유부가 지금 훼손되고 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햇빛과 바람이라는 새로운 공유부를 가지고 이 기후 공유부를 살려보려고 지켜보려고 지금 거대한 전환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부를 이렇게 지켜내고 또 활용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들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그 딜레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현재의 비용으로 계산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져야 될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야, 재생에너지가 싸? 화석에너지가 더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감당해야 될 비용을 계산을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약점, 인간의 어떤 이기심 이런 걸 극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공유부를 가지고 소수의 집단,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익을 보고 다수가 이익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것도 극복해내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극복을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보면 되는데 그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공유부를 공유부답게 지켜내는 활동, 이것을 흔히 커머닝이라고 동사를 써가지고요 그렇게 부르는데 이 커머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머닝에 성공해야 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모두가 공유부니까 마땅히 모든 사람이 나누는, 제가 두 분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제안한 두 분의 방법을 소개했는데, 사이먼의 방법은 허버트 사이먼은 이렇게 인공지능 개론에 보면 인공지능 아버지라고도 소개된 경제학자면서 컴퓨터 인공지능 과학자죠. 이분은 조세를 걷어서 조세를 나누자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제임스 미드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이 지분으로부터 나오는 배당을 전 국민에게 나누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K-엔비디아에 우리가 미리 벤처 투자를 하고 국가가 그 지분을 국민들과 나누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 밑에 방식, 제임스 미드의 방식입니다. 근데 위의 방식은 탄소세, 탄소 배당 방식이고요. 밑에 방식은 지금 햇빛 연금 방식인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사용되는 것이 좋은데 각각 특징들이 다릅니다. 오늘 그런 것들까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경제적인 피해, 미래에 닥칠 비용을
사실은 이 세 장의 슬라이드에 소개한 연구가 다 비슷한데요. 너무나도 소개가 안 된 건 작년에 네이처지에 실린 이 자연과학자들이 조사한 이렇게 추정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 보면 이 탄소 배출의 비용이 여기서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is committed to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기로 확정되어 버렸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주요 내용은 이때까지 배출된 이산화탄소만으로 지금부터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가 된다고 할지라도 2049년에 전 세계 GDP의 19%가 상실될 거다, 이런 논문입니다. 여기 초록색 줄은 이 도시 파리 협약을 지키는 비용입니다. 대개 전 세계 나라들의 3% 정도를 계속 투자하면 되고요. 우리나라로 보면 60조 정도 원을 에너지 전환에 계속 투자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 지키는데, 그 밑에 나오는 이렇게 파란색 선이 이미 확정된 부담인데, 지금은 1, 2% 부담입니다. GDP에. 올해 미국의 기후변화로 생긴 피해액이 미국 GDP의 1%쯤 되죠. 이것이 1%, 2%에 올라가서 2049년이 되면 19%가 된다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정책을 할 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중에, 주요 무역 대국 중에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고, 10%가 잘 안 되고요. 미국은 한 27%,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오전에 발표하신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올해 미국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설된 에너지 설비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 설비로 투자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치하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뒤처진 한국은 앞서가는 나라들을 보면, 독일은 2035년에 전기는 100% 재생전기로 하기로 법률로 정했고요. 영국과 미국 바이든 시절에 미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2045년에 넷제로는 이제 원자력을 한 20% 정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로 바뀌어서 이렇게 돼버렸긴 했지만, 이런 나라들에 이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윌리엄 노드하우스라는 마찬가지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분은 지구를 이 기후 위기로부터 구할 정책이 있다, 간단하다라는 논문을 2015년에 썼습니다. 그것은 클라이밋 클럽, 기후 클럽을 만들면 된다. 기후 클럽이라고 하면 우리 골프, 경제학적인 전문 용어입니다만, 골프 클럽에 회원들만 들어가듯이 기후 클럽은 회원들만 무역을 합니다. 회원 자격은 국제적인 탄소 배출률이 낮든지 이렇게 에너지 전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나라만 무역을 하게 하면, 그러면 지구는 살아날 수 있다, 기후 재난으로부터. 이런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에 바이든 시절에 미국이 이 기후 클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 결정이 깨지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2029년쯤에 만약 미국이 민주당으로 바뀐다면, 바로 그 대통령 취임하는 날 파리 협약에 다시 재가입할 거고요. 어쩌면 29년까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계속 누적된다면 다시 기후클럽을 35년경이 아니라 바로 2030년, 31년경에 가동을 만약 하게 된다면, 한국은 수출이 불가능하죠. 기후클럽 간단히 말하면 지금 트럼프 관세를 한국 같은 나라만 맞는 겁니다. 딴 나라는 안 맞고요. 그럼 한국 수출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 경제 회복, 경제 붕괴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위기를 닥치지 않으려면 35년경에는 적어도 에너지 부분은 물론 원자력을 일부 30% 정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끝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국민 주권정부 임기 말에 미국보다 한 10% 앞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이 될 테니까. 근데 그게 한 40%까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이 그때쯤 되면. 그럼 우리도 에너지 전환 비율을 적어도 전기 산업에서 40% 재생에너지를 달성해야 이 경제 붕괴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마이너스가 되던 에너지 전환 예산이 내년도에 1조 이상 증가된 건 천만다행이지만, 이렇게 국제적인 공고에 따라서 매년 50조 정도 에너지 전환에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목표를 높여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목표에 따라서 이행하려면 돈과 땅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땅은 어떻게 하냐? 독일처럼 하면 됩니다. 전국토에 독일은 2%였는데 2%를 의무적으로 용도 지정을 해놓는데, 용도 지정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물론 주민 합의나. 근데 용도 지정을 하면 가장 환경 피해가 작은 곳에 건설할 수 있고 빨리 건설할 수 있겠죠. 용도 지정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매년 5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보면 그 정도의 돈은 기후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필요가 있다. 보통 채권은 현재 세대의 소비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건데, 이 기후 채권은 미래 세대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현재 세대가 좀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정당화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전을 대통합해서 이렇게 협동조합 이런 데 개통을 연결을 의무 성과, 한전의 성과 목표로, 경영 목표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탄소 배당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불행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 실시하던 탄소 배당 시스템을 올해 이렇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포기하게 된 가장 이렇게 큰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어닥친 극우파 이념, 정치 이념들이 득세하면서, 전 세계적인 극우파 정치 이념의 공통점은 에너지 전환 반대, 재생에너지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캐나다에서 하던 모범적인 탄소 배당이 포기되었는데, 캐나다 시민들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탄소세는 이렇게 주민들의 최종 소비 단계에서 부과되던 탄소세와 생산 단계에서 부과되던 탄소세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로부터 거둬들인 돈을 주민들에게 배당을 했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없앤 건 주민 배당을 없애고 주민들이 소비 단계에서 부담하던 휘발유 기름 넣을 때 부담하던 탄소세를 없애버렸으니까 지금 배당은 더 줄어들어 사라졌고, 이제 세금은 생산 단계에서 부과되던 세금은 남아 있으니까, 근데 생산 단계에서 부과되던 세금은 주민들이 세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물가가 오르면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지 공급망 교란 때문인지 트럼프의 관세 때문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에너지 전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행한 선택을 했는데, 이런 사례들은 커머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커머닝을 해서 공유부를 서로 나누고 공유부를 골고루 활용하는, 그런데 성공한 나라가 그런 문명이 발전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원리는 이렇게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이렇게 설령 재생에너지 이렇게 LCOE가 이렇게 낮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송전망을 갱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장 장치를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마땅히 전기 가격에
포함되어야 되므로 에너지 전환을 하면 이렇게 에너지 가격은 오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안 올리고 하는 건 좀 경제학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탄소세 때문에 아니면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확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 없이 명령에 의해서 RPS 같은 제도만으로 이렇게 전환을 촉진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유리한 조건에 더 일찍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은, 에너지 생산 기업들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횡재를 얻게 되는데, 그 횡재를 경제학적으로 렌트라고 부릅니다. 이 렌트는 쉽게 말하면 햇빛과 바람과 토지에서 생기는 것이니까 모든 주민이 나누어 갖는 것이 필요한데요. 탄소 화석 에너지 생산 기업에서 생기는 렌트를 이렇게 나누어 갖는 방법이 탄소세, 탄소 배당이고요. 재생에너지 기업에서 생기는 렌트를 나누어 갖는 방법이 햇빛, 바람,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탄소세, 탄소 배당은 갈수록 에너지 전환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천이 아니고 햇빛, 바람, 연금이 안정적인 원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햇빛, 바람, 연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좋은 모범 사례가 있고요. 신안 주민들이 있고요. 신안 주민들은 이렇게 2030년에 매월 50만 원씩의 바람연금을 받는 것으로 신안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며칠 전에 완주군에서도, 완주는 뭐 바다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완주군에서도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되면 군에 있는 모든 도로와 이렇게 하천변의 하천 부지와 그 다음에 공공 건물, 주차장 등의 모든 태양광을 설치해서 1년에 모든 주민에게 100만 원의 햇빛 연금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이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모두가 이 나누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곳에서는 이렇게 한전이 제일 우선적으로 개통 연결을 해줌으로써 이 에너지 전환을 하고 우리가 이 햇빛과 바람을 커머닝 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 기후를 커머닝 하는데 성공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